네, 안녕하세요. KT 집안 양갱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메탈스톰 기체 티어 순위표입니다. 그동안 이제 게임 영상 위주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요 이제 기체들의 특징이라든가 순위, 어떤 기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떤 걸 추천하는지 이런 걸 위주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보통 이제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뭐 여러 기체 중에 어떤 게 좋나요? 어떤 거 뽑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기체를 추천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느낌이라든가 게임 플레이 경험으로만 해설을 해드리지 않고 그동안 모아온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어떤 기체가 어떤 이유에서 좋은지, 왜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보시죠. 2025년 2월 15일 기준 총 39대의 기체가 포진되어 있고 요 각각의 기체들을 어느 티어에 배속할지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제가 그동안 정리해 놓은 기체별 데이터예요. 요게 이제 기체들 이름이 나타나 있고 이게 선회율입니다. 우리가 선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각도로 돌 수 있는가.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 중에 1초에 얼마나 각을 돌아나갈 수 있느냐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코너링 도는 각도가 커지겠죠. 사실 이 선회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선회 반경, 최적 선회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39.9도로 돈다 하더라도 작은 원으로 도는 기체가 있고요. 크게 도는 기체가 있습니다. 자, J35하고 J10을 비교해 볼게요. 둘 다 37.5도라는 1초에 총 37.5도로 돌아나가는 선회율을 갖고 있지만 J35는 선회 반경이 252m, J10은 336m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J35가 더 좁은 각을 이렇게 선회를 돌고 J10은 더 크게 돈다는 얘기예요. J35가 훨씬 더 좁은 공간을 샥샥샥샥 그 짧은 선의 반경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J10은 그거보다는 좀 더 넓게 크게 돌면서 싸우는 기체라는 거죠. 이 기체의 스펙을 볼 때는 요 선회율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좁게 선회를 돌아나갈 수 있는지, 넓게 돌아나갈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볼 게 최적 선회 속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체 속도가 딱 있으면 요 중간에 이 구간이 표시됐죠. 이 기체마다 가장 높은 선회율로 돌 수 있는 선회 구간을 말해요. 자, 기체들마다 이 선회 속도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선회 속도별로 설명해 놓은 건데 J20 마이트 드래곤은 선회 속도가 972, 메탈스톰에서 가장 빠른 어떤 선회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회 속도가 빠를수록 기체 움직임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요. 자, 밑으로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데 자, 맨 밑에 보는 수25 같은 경우는 540으로 가장 느린 선회 속도를 갖고 있죠. 이런 기체들은 선회를 할 때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선회 속도가 낮을수록 좀 기체가 좀 답답하다. 이게 느리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선회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기체들이 좀 움직임이 빠릿빠릿하고 다이나믹하고 예를 들어서 지형지물 사이로 슉슉 빠져나갈 때 빠른 속도로 선회를 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사일 회피라든가 이런 것도 유리하고 기체가 좀 움직임이 좋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중량기들이 보통 빠른 선회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첩성이 있습니다. 민첩성. 그 메탈스톰에서 이제 민첩성을 어떻게 별로 표시하죠? 별 1, 2, 3, 4, 5인데 민첩성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떤 한쪽 방을 가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슉 틀었을 때 기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반응하고 따라오냐는 얘기예요. 롤 있죠? 기체가 이렇게 있다가 한 바퀴를 슉 도는 어떤 속도. 그게 얼마만큼 빨리 롤을 하냐가 이 민첩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A4가 지금 전체 기체 중에 가장 빠른 민첩성을 갖고 있습니다. 1.3초. 뭐 F-16이나 뭐 타이거나 미라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1.3초마다 한 바퀴를 휙 돌기 때문에 내가 기체 방향을 바꿀 때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거지만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 예를 들어서 공격 중에 A6, A10 같은 경우 3.9초. 상당히 느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방향 전환이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메탈스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영어로는 Sustained Turn Performance라고 했는데 이게 선회 유지율이에요. 최고속, 최저속 있고 이 이상 최적 선회 반경 있죠. 요 사이. 요 상단부터 하단까지 가속을 하지 않고 횡으로 최대 선회를 할 때 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를 초로 재놓은 겁니다. 근데 기체들마다 요 간격이 다르게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180km 정도로 정규화해서 비교할 수 있게 다 초로 해놨어요. 예를 들면
들면 메탈스톰에서는 타이거가 15.4초로 가장 높은 선회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선회를 막 할 때 속도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5.4초라는 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선회, 도그 파이트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량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은 선회 유지력을 갖고 있고, 반면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회 유지율이 떨어지는데 메탈스톰에서 월스트 가장 선의 유지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제20 마이티 드래곤이에요. 몰아보시면 압니다. 조금만 그 방향을 틀면 속도가 쭉쭉 떨어지죠. 워스트 2가 이게 에미천이 뭐 선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연속 선회를 하다 보면 속도가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기체의 특성들을 어떤 판단하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선회율이 얼만큼 높은가, 선회 반경이 얼만큼 좁아서 좁은 곳을 돌 수 있는가, 선회 속도가 얼만큼 빠른가. 이게 빠를수록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느릴수록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하고, 민첩성과 선회 유지율이 얼만큼 되는가, 이 5가지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 기체의 티어를 분석하는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티어를 분석해 볼 기체군은 바로 공격기입니다. 메탈스톰에는 총 7대의 공격기가 있어요. 최근 패치에서 연이어서 이제 뭐 로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격기들이 너프를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격기가 상당히 강력하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수25입니다. 이 수25는 S랭크에 넣을게요. 이 수25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공격기들만 위주로 이 스펙시트를 정리하는데요. 이 수25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 공격기 중에 가장 좁은 선의 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좁게 도는 기체예요. 다른 속도가 빠르고 선의 속도가 큰 기체들이 이 수25를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의 속도는 좀 느린 편이지만 이 선의 반경도 낮은 편은 아니에요. A10, 수25, 그다음에 A4는 그래서 36도 정도의 어떤 선회율을 갖고 있어서 선회율도 공격기 중에는 상당히 준수합니다. 이 수25가 기총도 세고 뭐 로켓도 좋고 하지만 기본적인 운동 성능 자체가 좋은 기체입니다. 공격기 중에. 그리고 이제 로켓도 상당히 좋아요. 자, 두 번째 A10은 저는 A 클래스에 넣겠습니다. 수25와 A10이 상당히 양대산맥이에요. 몸빵, 탱커, 주 공격력을 담당하는 수25와 A10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S티어와 A티어로 구분했네요. 자, 세 번째는 A4. 저는 이 A4도 A랭크에 넣겠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버프를 먹었죠. 가속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가장 빠른 민첩성 을 가지고 있고 선의 유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선의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수25나 A10은 조금 느린 속도, 좁은 선의 반경을 느린 속도로 느릿느릿 돌아가면서 싸우는 기체라고 한다면, A4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면서 높은 민첩성을 가지고 더 우위에 점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없던 로켓이 16발이 생겼는데, 이 로켓이 생김으로 해서 다른 A10이나 수25나 다른 공격기와의 헤드온에서도 좀 밀리지 않습니다. 10과 수25와 A4를 직접 비교하긴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견제 역할과 함께 쓸 수 있는 기체라고 판단을 해서 자, A랭크에 넣어봤고요. 자, A6는 B랭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25하고 A10에 비해서 선회율도 떨어집니다. A6, 수22, 수34 이 세 개가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회율이 좀 떨어져요. 이 A6가 선의 싸움을 하면서 뒤를 잡다 보면 A6가 좀 불리합니다. 게다가 A6는 기총도 외장 기총이라 1000발 한번 재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 A6의 가장 큰 활용도는 특수 능력에 있죠. 레이더 미사일에 대해서 전파 방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군기들을 보호해주는 그 특수 능력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수 능력을 빼면 A6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수34하고 자, 수25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C랭크에 넣을게요. 마찬가지로 수22, 수34가 성향이 비슷합니다. 다른 공격기들보다 빨라요. 일단 속도가 최고속이 높은 기체예요. 이 수34나 수22가 예전에 로켓 위주의 공격을 주로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로켓이 너프가 되면서 티어가 좀 하락하긴 했어요. 이 수20의 장점이라면 로켓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이제 수20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격기보다 이 선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25나 A10하고 이제 막 선의 싸움이 붙으면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 수20이나 수34는 보통 전장이 있을 때 이 중앙 전장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막 계속 선회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중앙 전장에 있을 때 한번 딱 들어왔다가 적기를 공격하죠? 적기를 놓쳤어요. 그럼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빠져나간 형태로 선회율이 낮지만 선의 그 속도가 빠른 장점을 이용해서 한번 전장에 진입해서 한번 쓱 긁고 데미지를 냈고 다시 전장을 빠져나가고 다시 넓게 돌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게
유리한 기체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요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티어에 넣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규어는 자, 뒤에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지만 제규어가 상당히 예전에 강력했어요.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연속적으로 막 너프를 먹고 특수 능력도 막 반가이 되고 하면서 지금은 다들 이게 매력이 없는 기체로 하게 됐습니다. 제규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총 조준과 로켓 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체들보다 로켓 속도가 빠르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로켓 기체들은 로켓을 조준할 때 수동으로 로켓을 조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제규어는 기총을 같이 공격하면서 로켓을 같이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좀 큰 효율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로켓 속도를 약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기총 조준점과 로켓 조준을 좀 더 틀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체들보다 로켓 연사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거기다가 더 느려졌어요. 이게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다른 공격기들보다 선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대신 선의 유지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제규어가 로켓 조준과 기총 조준이 일치하는 좋은 강점을 가졌지만 이 운동 성능, 선의 유지력을 많이 낮춰놓음으로써 저는 이게 밸런스가 맞춰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개발자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너프를 먹어서 공격력도 강하지 않고 특수 능력도 약해졌고 다른 공격기들에 비해 선의 유지력도 떨어져가지고 속도가 쭉 떨어져서 막 풍선되기 쉽고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 좀 매력도가 떨어진 기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격기들에 대한 티어 분석을 마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량기가 입니다. 중량기. 자, 메탈스톰에선 총 11대의 중량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니 해도 이 탑티어 중량기는 ADB가 되겠습니다. 토네이도죠. 이 토네이도는 완전히 이 메탈스톰의 밸런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기체가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 중량기들만 이렇게 모아놨는데 ADB를 볼게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바로 선회 유지율입니다. 선회 유지율. 10초대가 넘어요. 10초대. 다른 보통 중량기들이 뭐 4초, 5초, 6초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2배 이상, 2배 반 이상의 선회 유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량기라고 하면 기체가 크고 묵직하고 미사일도 8발 탈취하고 그 선회 속도가 좀 빠르빠르 움직이지만 기체가 무거워서 좀 지속적인 선회는 하기 어려운 기체가 이 메탈스톰에서 이제 중량기의 메타였는데 ADB가 나오면서 같은 중량기에 미사일 8발, 막 헌터 미사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날개도 접어가지고 엄청 가속도도 높아가지고 요격 플레이도 가능하고 뭐 선회율은 38도로 높은데 갑자기 선회 반경도 일반적인 다른 경량기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편이고 선회 속도 빠르고 근데 거기다가 선회 유지율도 10.3초. 자, 이 10.3초가 어느 정도 선회 유지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이 선회 유지율로 탑으로부터 쭉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전체 39대 중에 메탈스톰 중에 ADB 토네이도가 선회 유지율이 4번째예요. 뭐 타이거, F1, 미그 19, F16 이 심지어 F16보다 선회 유지가 좋고 자 스펙을 보시면 F16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뭐 선회율은 조금 뭐 높지만 보시면 선회 속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선회 반경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첩성은 F16이 살짝 높지만 기본적인 운동 성능, 지속적인 선회 돌아가는 속도, 선회 반경은 F16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이 ADB가 미사일 8발의 중량기, 묵직한 중량기에 엄청난 그 기능들을 가지면서도 운동 성능은 경량기 F16과 비슷하다. 이게 얼마나 이 밸런스를 이제 붕괴시키는 건지 그래서 실제 타보면 상당히 좋아요. 제공도 좋고 데스매치, 팀 데스매치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중량기 중에는 ADB가 자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랩터. 자, 랩터는 A로 하겠습니다. 같이 넣을게요. 랩터하고 수호7 이 두 대는 비슷합니다. 스텔스기죠. 중량기 중에 스텔스예요. 자, 보시면 이제 수호7, 수22가 있는데 이게 보통 같은 중량기지만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이 기체 스펙은 사실 중경량기급입니다. 미사일도 6발이고요. 두 대는 다른 중량기들 대비 상당히 선회율도 높은 편이고요. 다른 중량기보다 선회 반경도 좁은 편입니다. 급이 달라요. 이것도 중량기보다 조금 더 운동 성능도 좋고 스텔스 기능까지 있는 기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대는 이제 뭐 제공, 팀 데스매치에서 상당히 잘 쓰입니다. 제가 볼 때 중량기 중에 탑3가 ADB, 뭐 수호7, F22, 랩터 이 세 대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랩터하고 펠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뭐 전반적인 운동 성능은 F22가 조금 더 좋고 수호7은 기총, 총기 냉각, 기총까지이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이제 총기 공격력
공격에 있어서는 수5칠이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량기로는 이제 수3호가 있네요. 저는 이 수3호를 B랭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3호 같은 경우는 이게 운동 성능으로만 보면 뭐 수5칠 F22랑 좀 비슷한 운동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20이라고 하는 좀 비슷한 이제 운동 반경을 갖고 있고 38도, 39도 정도로 선의 속도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텔스 기능이 빠졌죠. 미사일은 그래서 8발을 가게 되는데 적외선 미사일 6발, 능동 레이저 미사일 4발입니다. 특수 능력은 총기 냉각이고. 그래서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근접전을 위주에 설계된 기체예요. 그래서 이제 기총과 적외선 근거리에서 파이팅을 하라고 설계된 기체인데 다른 그 중경량기나 경량기들보다 높은 체력에 조금 더 넓게 돌면서 높은 운동 성능으로 근접 교전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체긴 하지만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외선 미사일 위주의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들 상대할 때 상당히 불리해요. 공격기들이 적외선 미사일의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3호를 타면서 공격기를 상대하려고 그러면은 뭐 거의 1km, 1.5km 이내에 들어가야 적외선 미사일 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체들을 상대할 때 공격기 위주의 기체들을 상대할 때 수3호의 좀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보다는 B 쪽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자, 다음 중량기는 수33인데 저는 이 C랭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33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량기이기 때문에 빠른 선의 속도와 좀 크게 넓게 돌면서 싸우는 기체인데 그 연료 제보급 특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크루징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공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태생적인 한계, 좀 운동 성능 자체가 빠릿빠릿하진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돌면서 싸울 수 있는 기체로는 수33을 선택했는데 특히 이 수33은 수동 미사일 6발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이 수동 미사일 6발은 뭐 능동 레이저 미사일보다는 중근거리에서 상당히 유리한 미사일이에요. 락콘 속도가 빠르거든요. 1초로. 근접전이라다 이런 경우에도 수동 레이저 미사일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활용해서 써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기체라고 판단해서 제가 C랭크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팬텀인데 팬텀. 자, 팬텀도 자, C클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팬텀도 상당히 버프가 됐죠. 미사일도 이제 수동 미사일에서 헌터 미사일로 바뀌고요. 선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낮아졌어요. 선의율도 더 좋아졌습니다. 선의 유지율도. 팬텀이 중량기긴 하지만 선의 속도도 좀 다른 중량기에 비해서 좀 낮고 대신 뭐 4초대에 해당하는 이 선의 유지율이 6.4초로 높아해서 메타가 중경량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텀이 미사일 8발을 탑재한 그리고 헌터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중경량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예전에 이 원래 팬텀이 선의 속도가 빠를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지형지물 사이를 좀 다이나믹하게 넘어다니면서 특능을 쓸 때 파릿파릿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중경량기급으로 좀 바뀌면서 좀 밋밋해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자, 다음으로는 이글과 수2칠인데 저는 이거를 D 클래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같이 볼게요. 중경량기 중에 다른 뭐 그나마 수33을 좀 높게 평가했는데 메탈스톰에서 이 자체가 주력 기체로 좀 활용되기는 어려운 면도 있어요. 백업 기체, 보조 기체 요 정도로 좀 활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량기들은 개조를 올리기 전에는 또 이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F15 같은 경우는 장점이 특능이 신호탄 재장전이 있거든요. 이게 개조를 올리고서 빠른 신호탄과 조합이 됐을 때 고도를 높여서 견제, 어그로 이런 형태로 쓰기는 또 좀 좋은 면이 있는데 비개조에서는 무리가 있는 기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2칠과 F15는 자 D 티어에 대한 배치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슈퍼호넷. 슈퍼호넷도 D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호넷은 다른 중량기들과 또 결이 다른 기체입니다. 이 다른 기체보다 이 슈퍼호넷은 선의 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을 8발 탑재했고 중량기급에 있지만 이 운동 성능이라든가 선의 유지율 같은 경우는 중경량기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넷은 타보면 빠른 선의 속도로 슉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덜해요. 대신 중경량기처럼 뭔가 선회가 느릿느릿하고 좀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D 티어에 배치된 이유는 이 슈퍼넷이 특수 능력이 총기 냉각이에요. 이 돌격 소총을 가지고 총기 냉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근접 파이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어떤 짱짱한 뭐 공격기들이라든가 좀 날렵한 경량기들이라든가 같이 맞대서 도구 파이팅, 기총 싸움을 하기에는 좀 스펙이 떨어지고 게다가 능동 레이저 4발을 갖고 있는데 외부 견제, 레이더 미사일 견제로만 쓰기에는 뭐 이 랩터 펠런이라든가 이 다른 대체제가 너무 좋고 상당히 계륵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이 중량기긴 하지만 이걸 어디다 쓰나? 이게 좀 기체가 좀 설계 자체가 미스매치 아닌가? 총기 냉각이라든가 이렇게 뭐 기총도 세지 않은 돌격 소총에다가 총기 냉각 넣어가지고 근접 교천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쓰기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포지션이
구분이 애매한 기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D클래스에 넣었습니다. 자, 다음 중량기로 자 베르쿠트 수사칠 있죠? 이것도 저는 자 D클래스에 구분합니다. 사실 이 베르쿠트가 스펙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38도 좋은 선회를 가지고 있고 선회 반경도 좁은 편이거든요. 운동 성능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이 기체는 풀 선회 중에 미사일을 맞으면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게 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 경기 해본 분들 알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형지물을 끼고 막 벽에 붙어서 돌다가 미사일 맞으면 그러면은 벽에 충돌해서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좋은 운동성을 가지고 근접 교전을 하기에는 그 위험 부담,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거 갑자기 선회하다가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기체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가지고 있는 운동 성능 대비 활용도가 좀 좋지 않아요. 팀 데스매치 쓰기도 애매하고 제공에 쓰기도 애매하고요. 대신 가장 좋은 거는 능동 레이저 미사일 6발이 있는데 그게 연속 라콘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어서 굳이 베르쿠트를 타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근접전에 쓰지 말고 조금 원거리에서 견제 위주로 쓰면 활용할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특수 능력도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돌아집니다. 해보시면 난 위로 돌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돌아진다든가 이 팬텀의 특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요. 수사칠 베르쿠트 좀 아쉬운 기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량기 수-30이 있는데 스트라이크 플랜커인가요? 저는 F티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아쉬운데 이게 능동레저 미사일 4발을 탑재한 기체예요. 근데 이 능동레저 미사일을 원거리 견제, 중거리 견제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랩터 펠런, 스텔스 기능의 운동 성능까지 좋은데 능동레저 미사일을 탑재했죠? 아니면은 베르쿠트 능동미사일 6발을 탑재했죠. 차라리 이 수-30을 탈 바에는 더 좋은 다른 걸로 능동미사일 레이저 미사일을 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수-30 같은 경우는 선회 반경도 크고 선회율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선회 유지율도 4.8초 다른 기체보다 떨어지고 이 부족한 운동 성능을 보완해줄 다른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특수 능력이 신호탄 재장전이 있는데 이 신호탄 재장전을 가지고 고도를 높이 띄워가지고 상대 적기로부터 미사일 어그로 총 10발의 빠른 신호탄을 장착하면 총 10발의 신호탄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체들 대비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수-30을 F클래스에 넣습니다. 자, 경량기 중에 탑은 제 생각에는 미그-19를 선택했습니다. 자, 미그-19가 이번에 엄청난 버프를 먹었죠. 자, 보시면 미그-19가 선회율 39도, 26도, 그 다음에 좁은 어떤 선회 반경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상당히 경량기답게 높은 선회 유지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연료도 8초에서 10초로 늘었고 기총도 엄청나게 버프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도 좀 조준이 어렵긴 하지만 6발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미사일 없이 기총만으로도 상당한 강력하고 선의 유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의 연료를 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선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지금 이 경량기 메타에서 이 미그-19와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기체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미그-19를 1번으로 S클래스에 넣었고요. 자, 두 번째로 F1을 A클래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그-19가 버프 받기 전에 그래도 이 경량기에서 좀 절대 강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F1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F1이 일단 어쨌든 경량기답게 높은 운동 성능을 갖고 있고 다른 경량기들보다 상당히 좁은 선의 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F16이라든가 래퍼라든가 이런 수호치라든가 이런 운동성이 좋은 기체들과 붙었을 때 상당히 좁은 선의 반경을 가지고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체 중에 하나가 F1이었고 이 F1도 상당히 높은 선의 유지를 갖고 있죠. 자, 이 F1이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특수 능력입니다. 이 특수 능력을 쓰면 다른 뒤에 붙은 적기로부터 기총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준 방신 같은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뒤에 적기가 붙었을 때 이 특수능력을 쓰면 방해수탄을 하나 쓰면서 연속적인 유지되는 방해수탄을 쓴 느낌으로 지속적인 선에 유지하면서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1이 갖고 있는 특수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F1이 좋은 클래스, A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는 미그실, PC배드를 B클래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PC배드가, 일단 이걸 알기 전에 이 미사일 스펙을 한번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미사일 스펙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위쪽이 적외선 미사일입니다. 근데 미사일마다 급이 달라요. 적외선 미사일 똑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기본 해당하는 적외선 미사일이 보면 속도가 3240에 선의 반경이 3400에 해당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기본급. 그 다음에 해당하는 중상급에 해당하는 그 적외선 미사일이 미그 21과 수25에 장착된 적외선입니다. 사정거리 그 라콘 반경이 2.1km 작지만 기본 그 적외선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선의 반경이 더 좁아요. 그 다음에 라콘 속도도 0.8초인가 0.6초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라콘에서 연속 발사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적외선 미사일이 6발입니다. 데미지는 작지만요. 제가 볼 때 데미지가 크고 느릿느릿 나가는 것보다 적외선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근거리에서 빨리 라콘하고 재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아나가는 적도 미사일이 빨리 잘 꺾여가지고 명중을 잘 할 수 있는 미사일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적외선 미사일보다 그 사정거리는 2.1km 작지만 더 빠르고 잘 돌 수 있는 미사일, 게다가 6발을 장착한 이 적외선 미사일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미그 20보다 더 좋은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ADB와 GR3가 갖고 있는 적외선입니다. 이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선의 반경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미지도 더 크고, 그래서 이렇게 적외선 미사일이 다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보면 이 미그 21 피시베드가 아주 근거리에서 적외선 미사일을 사용해서 교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공격 기후할도 마찬가지예요. 근거리에서 붙었을 때 기총 공격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기총은 약하지만 이 빠른 속도로 발사되는 적외선 미사일 가지고 이 공격기의 뒤를 잡았을 때도 빨리빨리 컷이 가능한 장점 있는 기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F-16을 저는 B 클래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F-16 상당히 좋은 기체입니다. 운동 성능이 되게 좋죠. 또 다른 경량기 대비 선의 속도가 빠른 기체예요. 선의 반경도 그래서 조금 넓습니다. F-16은 F1처럼 좁은 반경을 확확 돌아가는 기체가 아니라 조금 빠른 속도로 넓게 돌아가는 기체,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민첩성도 좋고 메탈스톰에서 가장 높은 선회율을 갖고 있는 기체죠. 그래서 체력은 적지만 이게 다른 팀 데스매치보다는 아마 좀 제공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기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F-16을 B 클래스에 넣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미라지 M3를 C 클래스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미라지 M3가 다른 기체들보다 선회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선의 유지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F1이나 이런 거랑 선의 싸움 할 때 불리합니다. 다만 M3는 장점이 뭐냐면 특수 능력도 직진 가속도가 좀 센 편이고요. 델타 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F1이나 F16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선회를 이렇게 하면서 싸워 나가는 기체라고 한다면 미라지 M3는요. 직진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감속을 하면서 델타 윙의 20% 그 선회율 상승 버프를 받아서 이렇게 슉 돌아서 공격을 하고 다시 쭉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로 싸워야 되는 기체거든요. 약간 선이 달라요. 그래서 활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연속적인 선회를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보면 이 미라지 M3가 이거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총은 세고 이렇게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회율이 낮은 부분, 다른 경량기보다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티어를 좀 낮게 배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러거 미그 13. 저는 이거 D 클래스의 D 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미그 13이 D 티어냐? 엄청 강력한 기총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미그 13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선의 유지율이 떨어지는 거 있어요. 보통 이제 M2000도 그렇고 미그 13도 그렇고 기총 공격력이 강하니까 운동 성능을 상당히 다운시켜 놓은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체들의 문제는 물론 공격 게임이 잘 풀 땐 좋아요. 강한 기총으로 그냥 기체들을 순삭하지만 킬각이 잘 안 나오는 상황들. 그러니까 특히 잘하는 팀들이랑 붙을수록 한 번에 들어가서 킬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인 선회를 하면서 각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플레이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기체들이 잘 될 때는 좀 잘 풀리는데 조금만 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거나 막 자꾸 뒤를 잡히거나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운동 성능이 떨어지는 기체들을 조금 낮은 티어에 조금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F5 타이거, 이거 F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잘 타시는 분들은 이 기체로도 잘 탑니다. 우리가 메탈스톰에서 처음 뽑는 기체이긴 하고요. 적외선 4발 탄막 사격, 이 특능도 물론 연속으로 써서 기체를 좀 떨굴 수 있어요. 근데 기총이 너무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F5 이 전체 기체 중에 15.4초, 이 선의 유지율은 가장 높지만 이게 좀 과해요. 15.4초.
보통 이게 한 10초대 정도만 돼도 상당히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과한 반면에 체력이라든가 뭐 적외선 미사일이라든가 기총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요즘 한 20렙 올라가거나 잘하는 분들과 붙을수록 기체 한계 벽에 좀 쉽게 부딪히는 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F티어에 넣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중경량기 갑니다. 메탈스톰에는 총 10대의 중경량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타이푼인데 저는 타이푼을 A 클래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A4 뒤에 넣도록 할게요. 자, 이 타이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메탈스톰 최속의 러너를 찾아라 이런 저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코스에서 정해진 코스를 지어놓고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기체가 뭔가 코스죠. 이거는 가속력도 좋아야 되고 코너링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코스를 빨리 도는 기체 중에 메탈스톰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차지한 기체입니다. 타이푼이 상당히 운동 성능이 좋아요. 39.5도 상당히 거의 하이 클래스의 선회율을 가지고 있고 아주 좁은 선회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준수한 중경량기지만 뭐 중량기급, 중경량급의 빠른 선회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그 게임을 주도해 나가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중경량기이면서도 선회 유지율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회를 하다 보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다만 이 타이푼은 그 특수 능력이 연료 재보급이기 때문에 이 약간 선의 그 유지율이 떨어지는 걸 약간 보충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타이푼 자체가 운동 성능으로만 보면은 수호칠이라든가 그 랩터하고 좀 비슷한 운동 성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그 스텔스 기능은 없는 거고 또 타이푼은 12km 장거리 미사일 2발로 해서 요격기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제공이면 제공, 팀데스면 팀데스 상당히 준수한 운동 성능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A 클래스에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F100. 자, F100을 저는 B 클래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B 클래스 중에 상당히 앞쪽에 넣었어요. 이 F100이 뭐 그 티어 경락고 초반에 뽑을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가 안 좋은가 생각하는데 이 F100이 상당히 운동 성능이 좋은 기체입니다. 9.6초 거의 10초에 육박하죠. 중경량기인데 로켓을 탑재한 유일한 기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격기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기총 성능도 상당히 센 편이고요. 선의 유지도 좋아서 지속적인 선의 싸움에도 좋고 뭐 이 선의 각도는 조금 뭐 일반적인 탑티어급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 같이 하지만 그래도 선의 반경이 상당히 좁은 편이라서 그걸 좀 만회할 수가 있고 가장 큰 F100의 장점은 이 준수한 운동 성능을 가지면서도 37발인가 38발인가 로켓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공격기인 A4와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A4보다는 조금 더 좁은 선의 반경으로 좀 돌아나가면서 좀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F100을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다트. 저는 이거를 C 클래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도 상당히 많은 버프를 받았어요. 요번에 보면 선회율이 34도인가 거기서 38도로 올랐고요. 다른 기체보다 특징은 상당히 느린 선회 속도를 가지고 선회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선회 반경이 메탈스톰에서 가장 좁은 선회 반경을 가진 기체가 되었습니다. 자, 선의 반경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다트가 버프를 받기 전에는 수25가 가장 좁은 선의 반경을 가진 기체였었는데 그 기록을 델타 다트가 탈환했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선의 속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25를 꽁무니를 잡고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뒤따라가서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체 중에 하나가 또 델타 다트이기도 합니다. 이 델타 다트는 수동 미사일이 한 발만 발사되는 거에서 이 2발 발사로 늘었고요. 뭐니 해도 이건 핵이죠. 핵이 1렙, 2렙 정도에서 이게 쓸만한가 모르지만 3렙 정도 되면은 핵이 금방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이건 핵을 쓰는 재미도 갖고 있는데 공격기, 준 공격기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서브 딜러로, 그러니까 공격기를 받충해준 서브 딜러로 이게 상당히 탈만하다. 마찬가지로 그 느린 선의 반경 때문에, 느린 선의 속도 때문에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도 델타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선의 느낌보다는 빠른 속도로 들어갔다가 휙 꺾어서 들어가고 적을 노리고 다시 빠지고 이런 좀 전술적인 활용을 하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게 돼요. 계속 저 기체를 맞춰야 되지 하면서 자꾸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델타 다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없어요. 핵은 잘 모아놨다가 적절한 순간에 아끼고 아꼈다가 적절하게 쓰는 연습을 나는 살고 적은 죽일 수 있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이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다트가 중경량력의 핵을 갖고 있는 좀 재미있는 기체이기도 하면서 이 준 공격기 느낌으로 서브 딜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하지만
뭐 그거에 비해서 뭐 A 클래스나 B 클래스 올라가기엔 좀 한계가 있는 기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J35 드라켄. 드라켄도 저는 요 C 클래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33보다는 앞에, 델타 다트보다는 뒤에 넣을게요. 자, 이 드라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하고 뭐 무슨 특성이 있나 좀 이런 기체로 이해하기 쉬워요. 아, 이게 별 재미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 델타 다트도 상당히 좁은 선의 반경을 도는 기체입니다. 250대면은 거의 230, 240 좁죠. 그리고 뭐 선회율도 37.5도 준수해요. 그래서 선의 속도가 느려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좁은 선의 반경을 좀 준수한 선의 유지력으로 돌 수 있는 기체고, 제가 판단할 때 이 델타 드라켄의 가장 큰 장점은 특수 능력입니다. 레이더 미사일을 쏘면서 바로 적외선 미사일을 붙여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거리에서는 별 효용을 못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헤드온 상황, 급격한 상황에서 1초밖에 안 되는 그 라콘 시간으로 레이더 미사일 발사함과 동시에 특수 능력을 쓰면 미사일 2발을 한 번에 동시에 발사하는 효과가 돼요. 그러면 이게 총 160의 1렙 기준 160의 데미지인데 뭐 이게 뭐 공격기 뭐 제규어라든가 이런 공격기들도 원콤이 날 수 있는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이 높은 공격기들이나 요격기를 제외하면 이 특수능력을 발사해서 미사일로 이 헤드온 상황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기체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오고 운동 성능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잠깐 외면받는 기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면 C클래스 정도에는 좀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다음으로 라이트닝. 자, F35 라이트닝을 저는 C클래스, C티어, 자, 수33 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트닝은 특징이 우리가 게임 경략본을 열다 보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스텔스기예요. 근데 이제 이 J35가 라이트닝이 외면받는 이유는 그 스텔스기 중에 랩터와 펠런의 하위급이거든요. 체력도 하위급, 무장도 하위급, 전체적으로 성능도 좀 하위급이라서 외면받는 기체지만 이거를 단순히 랩터 펠런과의 비교를 하지 말고 이 그냥 라이트닝 자체만 보게 되면 준수한 운동 성능을 갖고 있어요. F 성능이 38.1도, 높은 급이죠. 그 다음에 선의 반경도 중경량기급의 어떤 선의 반경을 갖고 있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유지율도 나쁘지 않고요. 라이트닝은 능동미사일 4발을 갖고 있어서 미사일도 4발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외장기총, 다만 이제 400발 제한 외장기총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철갑탄 상이어서 근접전에서 기총을 이용해서 상당한 공격력을 뿜어낼 수 있는 장점이긴 해요. 그러나 왜 이게 C급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잘 보세요.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려면 적기와 근접전을 붙으면 안 되거든요. 높이 떠서 적의 미사일을 닿지 않은 원거리에서 정찰 겸 견제 겸을 하는 역할인데,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는 랩터 펠런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미사일 6발 갖고 있는데 얘는 미사일 4발밖에 갖고 있지 않네. 운동성도 떨어지네. 이 라이트닝이 갖고 있는 기총의 강력함을 쓰려면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물몸, F-16 같이 체력이 낮은 경량기급 체력으로 상당히 조심조심 간을 졸이면서 맘 떨리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 때문에 저는 요 랩터가 좀 준수한 운동성을 갖고 있지만 C티어의 C클래스에 배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겐인데요. 저는 비겐도 C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겐을 요쪽에 넣을게요. 자, 이 비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다른 기체들과는 비교되는 긴 2km의 긴 기총 사정거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장점은 맞습니다. 그 긴 비겐 기총 사거리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자, 선회율도 34.7도로 이게 M3 미라지 M3랑 비슷하죠. 좀 델타익의 그 특징답게 높지 않은 선회율을 갖고 있어요. 대신 이건 빠른 속도로 가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 델타윙의 20% 선회율 추가 버프를 받으면서 플레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선회를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속도를 높이다가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급선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고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하라고 만들어진 플레이인데, 마찬가지로 선회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연속적인 선회를 할 때 기체가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총이 2kg 기총이 출시 전보다 좀 너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총 플레이를 해보면 2km의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지만 그 2km 사정거리부터 기총을 발사해보면 잘 맞췄습니다. 조준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계속 기총 조준을 하다가 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기총이 들어갈 만하네 하고 느끼는 시점부터 총기 과열이 생깁니다. 무슨 이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총이 세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세지 않은
약간 그 계륵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이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뒤로 넣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비겐이 긴 2km의 기총 사거리를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좀 좋게 평가하지 않아서 C티어에 넣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그29 펄크럼이죠. 이거 국민 기체라고 예전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기체였는데 저는 피터 뒤에 마찬가지로 C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자, 미그29 봅시다. 자, 선회율 36도. 뭐 그냥 평균적인 선회를 갖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선회도를 갖고 있는 기체예요. 이 선회 속도가 높은 보다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막 지형지물을 넘나들으면서 시원시원하네, 움직임이 좋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높은 선회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미그29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선회 속도가 높아진 만큼 선회 반경도 상당히 높죠. 거의 중량기급이에요. 366, 뭐 제3치 280, 360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미그29는 좁은 그 지형지물을 팍팍 좁게 돌아가면서 플레이할 수 없는 기체예요. 빠른 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크게 돌면서 돌 수 있는 기체고, 이 높은 중경량기인데 중량기급 빠른 선의 속도를 갖고 있다. 이게 미그29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이외의 장점이 크게 없습니다. 이것도 좀 티어 초반에는 뭐 좀 비계조나 이런 거에 초반에는 좀 재밌게 타는데 이거 20렙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수록 이 공격기들과의 싸움이라든가 발 빠르고 민첩성 있는 중경량기나 뭐 이런 거의 싸움에서 미그29가 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으로 이걸 싸워야 되나 이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그29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초반엔 좋은 것 같은데 랩이 올라갈수록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좀 C티어에서 조금 낮은 급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레거시 호넷입니다. 자, 이 레거시 호넷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C급 펄크럼 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거시 호넷도 약간 이게 좀 특징이 불분명한 기체이긴 합니다. 뭐 선의 속도도 그냥 평타고 선의 반경은 좀 좁은 편이고 뭐 선의 유지율도 평타고 이 레거시 호넷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러니까 중량기급에서만 볼 수 있는 수동 레저 미사를 4발을 탑재했다는 특징이에요. 슈퍼 호넷도 그렇고 레거시 호넷도 그렇고 중경량기와 중량기의 중간 포지션 약간에 해당하는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레거시 호넷은 중경량기지만 중량기급 수동 레저 4발을 탑재한 거고 슈퍼 호넷은 중량기지만 중경량기급 운동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호넷 시리즈가 약간 중간에 낀 애매한 포지션인데 그래도 이 슈퍼 호넷 같은 경우는 일반 레거시 호넷 같은 경우는 특수 능력이 그 연료 재보급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최고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연료 재보급 때문에 뭐 조금 운동 성능을 좀 커버하는 면이 있고 수동 레저 미사를 좀 탑재한 4발이라는 거 외에 좀 대부분 그냥 평균적인 범위에 뭔가 특징적이지 않은 어떤 움직임 정도로 파악을 해서 저는 이제 다른 좀 특징이 있는 뭐 재미가 있거나 뭐 특징이 있거나 운동 성능이 좀 월등히 유리하거나 이런 거 대비 일반 레거시 호넷은 조금 낮은 급에 뒀습니다. 다만 이 슈퍼 호넷보다는 한 단계 높게 준 이유는 이 슈퍼 호넷은 더 애매하거든요. 근접 공격 위주로 하라고 막 총기 냉각까지 해놓고서도 운동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이게 능동 레저 4발에인데 근접을 해라, 근접 공격을 해라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더 애매한 부분들이라 저는 좀 낮게 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M2000 미라지 M2000 있죠. 저는 이거 D클래스에 놓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이의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밤양갱 이거 구분이 왜 이래? 이거 엄청 좋은 기체인데 좋은 기체이긴 한데 특성을 많이 타는 기체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저는 운동 성능 낮은 기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규어, M2000, 미라지, M3 다 이게 선의 유지력이 떨어지는 기체죠. M2000 기총 상당히 강하죠. 대신 1.8초가 되는 좁은 과열, 조금만 쓰다 보면 총기가 과열이 되고요. 운동 가속력 엄청 좋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선의 유지력이 1.9초대예요. 이거 거의 선의 유지 안 돼요. 조금만 계속 연속적으로 돌다 보면 속도가 바닥을 나서 더 이상 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쫙 개구리처럼 움츠렸다가 한 방 가서 쫙 공격하고 다시 피해서 그 연료를 재보고할 때 기다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제한적인 한 방이 강한 기체이긴 한데 그런 기체일수록 기총도 강하고 뭐 선회율도 좋아서 한 방이 강한 힘을 쏟아붓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가고
연속적인 선회를 하면서 잘하는 상대를 위주로 킬각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불리해요. 잘하는 사람들이랑 할수록 상대방이 나한테 킬하기 좋은 위치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선회를 하면서 간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각을 재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연속적인 그런 선회나 이게 상당히 약한 불리한 기체이기 때문에 강한 어떤 이제 기총 공격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낮은 티어에 배분했어요. 그래도 보면 이 미라지 애니메이션을 뭐 플로거라든가 이글, 뭐 플랑커 얘네들보다는 조금 좋게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버드 J10. 저도 요거 D 클래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호넷 뒤에 넣을게요. 자, 이게 시점 자유 조준을 갖고 있는 기체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미사일이 급이 아까 다르다고 했죠. 자, J10은 상급 미사일 갖고 있어요. 자, 미사일 속도는 일반 레이더 미사일, 적외선 미사일과 똑같은데 선회율이 엄청나죠. 3배 정도, 2배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94m, 1.4km 정도 되는 선회율이기 때문에 일반 레이저보다 미사일이 슉슉 더 잘 휘어요. 그래서 기체의 뒤를 잡거나 횡이동을 하는 선회를 하고 있는 기체 적기를 교준하기가 상당히 좋은 미사일인 건 맞거든요. 자, 근데 이 J10도 마찬가지로 선회 유지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연속적인 선회에 불리한, 조금만 선회를 하면 속도가 푹 떨어지는 이런 기체들을 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민첩성은 좋아요. 민첩성은 좋은데 연속적인 선회는 불리하기 때문에 J10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적외선 미사일 중에 좀 데미지도 세고 선회율도 좋고 그래서 명중률이 높은 그걸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빨리빨리 제복을 먹어야 되고 이 다른 분들 이 J10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높은 MVP라든가 좋은 킬댓을 유지하는 플레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타이거 파이어버드 J10도 조금 D티어 좀 낮은 급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격기가 4대 남았네요. 자, 이 4대 요격기 중에 저는 마이티 드래곤 J20을 A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티 드래곤도 상당히 떡상을 했죠. 미사일이 4발에서 6발로 올라갔고 아마 체력도 좀 높아진 거로 알고 뭐니 해도 가장 큰 마이티 드래곤의 특징이 시점 자유조준, 룩앤슛 기능이 추가됐어요. 보통 이제 기체들이 요격기 같은 경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땐 공격을 못하죠. 올라가서 적기를 향해 보는 순간에 미사일 발사하고 다시 내려서 보급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제 루케준 기능 때문에 이 마이티 드래곤이 올라가면서도 공격하고 선회하면서도 공격하고 뭐 신호탄 쓰면서도 공격하고 뭐 미사일 피하면서 공격하고 내려오면서 보급 먹으면서 공격하고 미사일 선회율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요격기 중에 제가 볼 때는 원탑입니다. 그래서 이 버프를 하기 전에 J20이 예전에는 1인분 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냥 단순 견제용인데 보통 뭐 1킬 2어시 정도 하면 잘했네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1인분을 많이 하고요. 가끔씩 1.5인분 이상 2인분 할 때도 있고요. 또 가끔씩 MVP도 먹습니다. 다만 이 J20은 이 시점 자유조준을 정확하게 쓰려면 컴퓨터, PC, 마우스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손가락이라든가 게임패드로는 이 조종을 하면서 자유로운 시점 조준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마우스 플레이는 상당히 그게 편해요. 이 J20 같은 경우는 PC에서 마우스 플레이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서 상당히 효용성 높다. 그래서 A티어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톰캣, FC4 톰캣은 B티어에 놓도록 할게요. 뭐 일단 이게 뭐 B냐 C냐 이런 의미보다 이제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요격기들끼리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톰캣은 다른 요격기보다 좀 범용성이 있죠. 요격미사일 4발, 적외선 4발, 그다음에 날개를 적고 펴면서 날개를 폈을 때 선회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요격기보다 선회 유지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또 선회 속도는 좀 낮고 선회 반경도 좁은 편입니다. 선회율은 다른 요격기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틸성이 강한 요격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에 올라갔을 때는 요격미사일 4발로 요격을 하고 보급을 먹으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날개를 펴서 근거리에 있는 적들을 적외선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운동 성능도 뭐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기총도 있어요. 그래서 F-14 톰캣 같은 경우는 요격뿐만 아니라 그 근거리 교전이 위주가 되면 안 되지만 보급을 먹으면 내려오는 상황에 근거리 공격력까지 겸비한 기체다. 이런 면에서 저는 B티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드바크. 이거는 D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드바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요격미사일
6발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격기가 보급을 한 다음에 높은 고도로 올라서 공격을 하고 다시 내려서 보급하고 한 번 공격을 시작하는 데까지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이 4발인 거하고 6발인 거하고 상당히 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6발일 때 아무래도 한 번 보급을 해서 더 많은 50% 이상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 아드바크가. 그리고 다른 그 요격기 대비 상당히 체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미사일에도 많이 견뎌요. 좀 몸빵이 있고 미사일이 6발 장착한 요격기다. 근데 기총이 없어요. 기총이. 선의 유지는 좀 보통이고 날개를 펴고 접을 수 있고 상당히 좁은 선의 반경을 돌 수 있지만 이게 뭐 선의 반경이 좁다는 게 공중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마이티 드래곤이나 F-14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요격기들은요 높은 고도를 올려서 공중에서 이제 정찰 겸 견제를 하는 기체인데 비개조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빠른 신호탄이 장착되지 않은 비개조에서는 고도를 함부로 높이기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신호탄만으로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티어 자체가 다른 기체들보다 요격기들의 티어가 좀 낮은 급으로 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폭사운드. 저는 요거 2급, F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폭사운드에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맨줌, 높은 속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리꽂으면서 공격을 하는 그 장점이 있고, 사정거리 6km나 되는 좀 중거리 적외선 미사일 2발을 탑재한 게 이 폭사운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외선 미사일을 어디에 쓰냐? 바로 스텔스기에 사용합니다. 스텔스기가 레이더 미사일의 스텔스기는 있기 때문에 중거리 한 6km 되는 중거리에서 이게 그 스텔스기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한데 그거 대비 운동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낮은 선회율, 높은 선회 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중에서 뭐 방향을 쉽게 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진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틀어서 지상으로 내리꽂으면서 부맨줌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보급에서 올라가고 상당히 공격 텀이 길어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둔하기 때문에 미그 31기 갖고 있는 그 적외선 중거리 적외선 미사일 2발 그것도 데미지도 큽니다. 120짜리예요. 그래서 경량기들을 한 방에 원콤할 수 있는 적외선 미사일 2발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틈에서 이 미그 31이 조금 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저는 F티어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39개 기체들의 티어를 분석해 봤는데, 자, 물론 이 제 티어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체 티어가 낮다고 해서 전혀 쓸모가 없냐? 자, 기체 성능이 다가 아니죠. 잘 타시는 분들은 뭐 2급, F급, 그런 낮은 티어의 기체로도 MVP도 하시고 잘 탑니다. 기체 자체가 뭐 모든 걸 다 대변해 주지도 않고, 다만 이제 대략적인 구분, 어떤 이 기체 티어의 구분보다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기체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거구나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KTG 밤양갱이었습니다.